안녕하십니까. 인사 PR연구소 윤호상 소장입니다. 어, 이번엔 시간에는 이제 현장 실습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고, 현장 실습에 대해서 잘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 실습 이후에 사회 진출해서, 즉, 취업을 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조금 뭐랄까 알찬 결과를 남겨야지만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이 취업에 사회 진출할 때 더 유용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팁을 다양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제 소개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제 이름은 윤호상이라고 하고요. 뭐 소개하면 부끄러운데 뭐 저 같은 사람도 TV에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PD나 작가님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면 더 이상 얼굴이 안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커지면 위험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경제TV는 6년 동안 매주 한 번씩 나왔었고요. 거기 나오다 보니까 KBS 고정했었고, 그리고 웬만한 프로그램에 다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뉴스, 생생정보통 이런 데도 나왔었고요. 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프로그램은 아침마당에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적 남자는 섭외들한테 제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작가님이 굳이 인터뷰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상황까지 갔었는데, 딱 한마디 하니까 소장님 방송 다 봤습니다. 말씀 잘하시는데 출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딱 한마디 하고 갔거든요. 죄송한데 제가 머리가 너무 나빠서 그런 문제는 못 풀겠습니다. 이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즌2로 바뀌면서 다시 연락 오셨던데 아직까지 머리 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횟수로는 한 300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즘에는 방송을 좀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말고 방송 이해한 건 제가 이 연예인들을 키운 건 아니고요. 대학생 창업 모델을 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구 친구들이고 경북대 친구들 창업 모델이었는데요. 뭐 저한테 사회적 기업 한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길래 제가 사회적 기업은 없어. 기업은 무조건 돈 벌어야 돼. 이래서 공연기획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걔들이랑 이런 토크 콘서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누군지 아시죠? 이제 한 명 됐죠? 10cm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친구들은 노래 들으면 헤어져야 됩니다. 어반자카파죠. 그다음에 뭐 이준석은 잘 아시고 노을 뭐 포맨 뭐 이런 친구들과 여러 가지 방송 그 공연 토크 콘서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아마 공연 기획을 계속했으면 코로나 때문에 망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행히 공연 기획을 버리고 방송 컨텐츠 제작자 MCN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럭무럭 컸습니다. 안 망하고. 그래서 지금은 정규직이 한 18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회사를 대부분이 여러분 아실 수도 있어요. 이 회사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채널이 뭐냐? 딩고, 일소라. 들어보셨죠? 이 메이커스라는 친구들을 제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대표인데 이 친구의 전공은 건축입니다. 건축. 그리고 최종 학력은 고졸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랄까 3학년 때 학교 다니면서 한다는 걸 휴학시켜 놨거든요. 근데 학교 못 돌아와서 제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 친구들이 엔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e스포츠에서 어비스랑 합병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대표도 이게 창립 멤버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소속사 가수가 어반자카파, 그다음에 여대생이 좋아하는 박원, 그리고 남자 친구들이 좋아하는 선미, 그다음에 멜로망스, 산드라박이 이쪽 소속사입니다. 그래서 얘가 저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김국진의 현장 박치기 이런 데도 제가 뭐 1시간 정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묻더라고요. 연예인들하고 이 토크 콘서트 이런 거 많이 하니까 누가 보면 가장 잘생겼습니까? 누가 보면 가장 이쁩니까? 아이돌이나 걸그룹이 잘생기고 이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뭐냐면 우리는 객석에 있고 그 친구들이 관객에 이제 무대에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잘생기고 이쁜데 문제는 가까이 가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거나 풀샷을 찍어 놓으면 친구들이 죄송한데 얼굴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조금 깨는 경향이 가요. 좀 이제 뭐랄까 인간미가 잘 안 느껴진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본 관점에서는 뭐 다양한 많이 봤는데 뮤지션 중에서는 빈지로가 가장 잘생겼어요. 이제 비율도 좋고요. 일단은 근데 이제 이슈거리는 이 가운데 친구죠. 전 누군지 몰랐습니다. 이게 이 친구들이 팀으로 활동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웃긴 건 제가 뭐랄까 스텝도 먹으려고 생수 10박스 사놨는데 얘가 다 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랬는데 얘가 그 유명한 도끼더라고요. 그래서 진작 알았으면 좀 친해놨을 건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뮤지션은 이 친구보다는 저는 버벌진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서울대 노래 잘 모르겠고요. 저보다 머리 큽니다. 그죠? 실제 크죠? 저는 전체가 크지만 이 친구 머리만 크죠.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동일선상, 저보고 뒤로 왔다는데 동일선상입니다. 동일선상. 그래서 그렇고. 연예인들 자주 봤습니다. 연예인들. 다 여러 연예인들하고 많이 강연을 했고요. 이 친구랑도 방송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아줌마 말고 이 뒤에
샘 해밀턴 이 친구랑도 방송했었습니다. 근데 뜨기 불과 3개월 전에 방송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사진을 찍었냐? 이 친구가 한국말을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카메라 꺼져도 계속 떠들어요. 떠든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고 이러면 영어도 계속 쓰면 늘듯이 이 친구도 한국말 잘 계속 쓰니까 늘더라고요. 근데 좀 시끄러운 경향이 약간 있어가지고 사진도 이렇게 찍고 더 웃기게 이 쌤이 그때 당시에 저한테 전화번호 주면서 시간 날 때 이태원에서 소주 한잔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뜰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근데 친한 연예인을 따로 있습니다. 이 친구랑 친합니다. 성대모사 잘하는 정성호 씨랑은 제가 마지막 방송을 2년 반 동안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연락하고 톡도 보내고요. 그리고 원래 제 이력은 저는 첫 직장이 대우통신 인사팀이고요. 제가 대우그룹을 들어가자마자 이제 대우그룹이 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살아는데 대우그룹을 거쳐서 중견 벤처 다니면서 한 게 90% 사람 뽑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한 30만 장 정도 본 것 같고요. 면접은 지금도 외부 공공기관의 면접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이력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에 대해서 별로 안 궁금하시겠지만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아마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면 아마 인물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네이버는 규정상 책을 냈다고 작가로 등록돼 있고요. 그냥 네이버에도 링크가 보이시겠지만 유튜브 가셔도 제 이름을 치시면 제 채널이 보이실 거니까 나중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데 제가 있을 겁니다. 틱톡에도 제가 있을 건데 틱톡은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상한 서울 번호로 전화 와서 틱톡이라길래 제가 당연히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막 욕하고 끊어버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틱톡 코리아인데 틱톡이 너무 오락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정보성 컨텐츠를 좀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파트너 크리에이티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틱톡은 이제 보는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올리니까 최소한 10만 명씩 보더라고요. 추천 저는 잘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시면 되고 책은 한 4권 있는데 이런 책은 절대 사지도 보지도 빌려보지도 말자. 재미 더럽게 없다. 좋아. 이제 물론 현장 실습 전에 이제 취업 얘기를 먼저 살짝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취업이란 게 이제 뭔가가 좀 이상해졌어요. 예전에는 엄밀히 와서 우리 과에서 1, 2등 하는 선배, 그 다음에 스펙이 좋고 자격증이 좋은 선배들이 취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웬만큼 취업이 잘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만히 봐도 1, 2등 한다고 스펙이 좋다, 자격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정말 황당한 거는 학교도 잘 안 오고 팀플하면 방해만 하고 설마 저 선배가 취업되겠어 이러는데 그 선배가 취업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 취업의 기준 자체가 여러분의 공식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기업이 생각하는 게 뭔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황당한 경우를 많이 겪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황당한 순간에 사진을 모아봤거든요. 우리 이럴 경우에 황당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이럴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이럴 경우도 있죠. 버리진 않으시고 입으로 물어 뜯으시죠. 그럼 내 손에 묻고 옷에 묻고 난리가 나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계가 자동화로 투입하다 보니까 2개가 들어간 경우 은근히 열받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매칭인데 너무 급하게 도망가요. 그래서 출입문을 잘못 찾습니다. 그래서 잡혔답니다. 오히려 잘 된 거죠. 오히려 잘 된 거죠. 그죠? 가끔씩 이런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원래 마트에 샀으면 이게 불량이기 때문에 마트에 갖다 주면 바꿔준답니다. 근데 귀찮아서 우리는 안 가시죠. 대부분은 남자친구들은 칼이나 젓갈로 여기 막 쑤시기 시작해요. 그럼 남자친구들 이렇게 손을 베요. 그죠? 왜냐하면 남자친구들 성격이 급하고 그 모양 그대로 뜯으려는 심리가 좀 강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우유곽이죠. 근데 우유곽이라고 국어대사전에 찾으면 안 나옵니다. 우유갑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건 앞으로 뜯어도 안 되고 뒤로 뜯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뜯죠. 그래서 접어서 먹으면 막 흐르잖아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볼 때 왜 이거 고객이 불편한데 기업은 이 모양을 안 바꿀까요? 서울에서 잠깐 바뀐 적이 있습니다. 여기 스트로우 구멍 하나 뚫어 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고객이 먼지 쌓인다고 누가 뭐랄까 딴지 걸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거 왜 안 바꾸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 비슷한 게 있는데 이제 특히 제가 이공계 친구들한테 면접 질문할 때 브레인 티저 정답이 존재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구글식 질문이 많은데 맨홀 뚜껑 왜 동그랗습니까? 빠지지 말라고. 사각형이나 다각형을 하면 이게 밑으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원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비슷한데 제가 쓰는 질문은 우리가 먹는 캔 음료수 동일 용량이라고 가정한다면 왜 다 원기둥 모양일까요? 근데 우리가 먹는 캔 음료수는 다 원기둥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더 웃기는 건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텀블러도 원기둥이고요. 이 뒤에 보이는 통조림들도 다 원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원기둥으로 만들까요? 물론 예전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거 질문에서 제가 맞추면 다른 면접 답변 아무것도 안 듣고 무조건 뽑습니다. 근데 이거 질문하면 잘 못 맞춰요. 1년 제가 강의해도 5명 미만이 맞추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답변이 있어요. 잡기 편하라고. 근데 좋아. 그럼 삼다수병은 잡기 불편해요. 삼다수병은 사각기둥이잖아요. 맞죠? 근데 잡기 편해서 오히려 막 이거 던지잖아요, 실제. 그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돈이 가장 득입니다. 왜? 동일 용량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적의 모양은 뭐냐면 공 모양입니다. 근데 공 모양으로 음료수를 만들면 애들이 던지고 난리 나겠죠? 그 다음이 원기둥입니다. 삼다수처럼 사각기둥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 캔을 만드는 단면이 넓어지면서 캔을 만드는 재료인 알루미늄이나 철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알루미늄 철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기둥으로 만드는 겁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기업은 철저하게 돈, 원가입니다. 공공기관은 철저하게 예산이고요. 근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좋아. 얘들이 그런 재료비만 돈 원가로 생각할 거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우리 회사 미래 인재 맞습니다. 맞지만 뽑을 때는 여러분도 돈 원가일 수 있다는 거. 근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가 가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기업은 왜 우리가 돈 주면서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까? 학교입니까? 학원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러이러한 공부도 했고요. 이러이러한 경험도 있고요. 이런 자격증도 있고요. 이 현장 실습을 통해서 이런 것도 장점을 만들었고요.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당신네 회사에서 그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자소서 면접에 이 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자소서 면접에 질문에 대한 답만 적어놨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담되잖아요. 그럼 장점 준비 공부 이런 것들이 모든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장점 준비 공부냐? 그건 아니라는 거. 내 기준의 장점이 됩니다. 친구도 나는 꼼꼼하다. 그래서 경험 정도 있으면 되지. 내 친구가 너 꼼꼼하지 않잖아. 이런 평가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는 현장 실습에서도 뭐랄까 단순히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를 경험 속에서 어떤 장점을 얻었다. 느낀 점은 아닙니다. 장점을 얻었다를 자꾸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요즘에는 얘기 못하는 게 일부 대학교나 일부 고등학교들이 아직까지 이런 게 학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심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너무 잘 만든 미끄럼틀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너무 잘 만들다 보니까 애가 막 날아간다는 거. 그죠? 지하철문에 끼인 사항입니다. 끼인 사항. 이거는 뭘까요? 로봇 청소기가 주무시는 주인 아줌마 머리카락을 먹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로봇 청소기는 잘 돌아다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나가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잡혔어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자꾸 세워놓으니까 이게 막 도망가더래. 그래서 뒤집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가출한 로봇 청소기 찾아가세요.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백인 친구는 태블릿 PC예요. 흑인 친구는 태블릿 PC가 아니죠. 일반 노트북입니다. 옆에 친구 따라하다가 노트북 한 대를 부숴버린 상황입니다. 힘도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이벤트 괜찮죠. 식당 입장에서는 돈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SNS에 퍼다 나를 겁니다. 그럼 나중에 식당 이름만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최악의 경우인데 탕수육인데 소스는 여기 있다는 거. 면이 있는 곳에서 엉뚱한 걸 갖다 부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때요? 짬뽕 부은 친구랑 후배 뒤통수 한번 때리고 웃으면 돼요. 근데 취업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왜? 취업이 수능처럼 점수 매기는 시험으로 돼 있다면 굉장히 좋을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엄밀해서 여러분의 스펙 중심으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스펙으로 뽑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좋은 학교 나온 친구, 서울대 나온 친구가 일 잘한다는 공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격증 많다고 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이 바뀐 게 그러면 여러분이 일을 잘하는 걸 보겠다. 그게 이제 역량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IMF 때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러면 전문성, 스킬, 의사소통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의 문제해결력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의사소통 능력이 어떻게 해요? 예, 저 스피치 자격증 1급이 있기 때문에 잘합니다. 이렇게 해요? 아니죠? 전 롯데리아 알바할 때요. 고객이 이런 클레임을 그런데 문제해결력은 예, 현장 실습할 때요. 이런 부분이 과제로 주어졌는데요. 제가 이런 방식으로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여러분의 경험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그걸 많이 해봐야 되고, 특히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오늘 이번에 가는 현장 실습, 단순히 학교나 알바보다는 실제 회사나 기업체 내에서 현장 실습을 통해서 했던 경험이 굉장히 여러분 취업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다양한 노력들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걸로 내가 잘할 수 있다를 증명하는 구조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장 실습을 어떻게 적응할 건지를 한번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 실습을 조금 더 차별화,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진출 역량 강화 전략은 결국은 취업 쪽이 좀 강하죠. 취업 쪽으로 할 때 어떻게 준비할 건지, 물론 여기 속에서는 취업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살짝 같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현장 실습을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보면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학교의 졸업식 장면이죠. 이거는 제가 아침마당에 나와서 노스페이스라고 외치고 싶었는데 작가님이 KBS 1에서는 절대 상호를 노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북극나라의 졸업식. 굉장히 우리나라에 기형적으로 많이 팔렸었습니다. 모두 다 입고 있죠. 교부일 할 정도로. 한때. 근데 이제 이거 근데 국가별 매출 순위를 매겼더만 우리나라가 세계 2위 했답니다. 러시아나 동구권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팔렸대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팔립니까? 물어보니까 이 아저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스페이스 창립주 할아버지는 한국은 산지가 발달해서 등산을 즐겨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노스페이스가 사랑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입고 왜 산을 안 가고 학교로 가고 있죠? 아, 여러분 학교에도 저 아담스 채플 거기는 좀 높다고요? 근데 이제 산에 있는 학교 안 가봤죠? 여러분 평지예요, 실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노스페이스에 불편할 짓이 하나 더 있다는 거. 등급이 있다는 거. 평면부터 황제까지 등급이 있습니다. 가격은 7배인가 8배 차이 난다는 거. 근데 여러분이 자꾸 취업 준비할 때 이걸 입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소위 말해서 자꾸 자격증이나 스펙을 다 올리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좋아. 자격증이나 스펙을 다 따고 올리면 취업이 된다면 그걸 올리는 전략이 맞아요. 근데 그게 다 올려도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직 인사 담당자 면접관들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비슷한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준비하는데 많이 못 뽑아줘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만 도서관에서 탈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도서관 앉아서 전부 다 자격증 스펙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영업 마케팅하는 친구가 도서관 앉아서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자격증 따고 있습니다. 근데 면접 오면 이럽니다. 면접관이 혹시 고객을 직접 만나서 영업해본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있냐고.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머리 긁고 있습니다. 예,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지만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자격증이기 때문에 잘합니다. 어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기업이 좋아. 그러면 인사 담당자 면접관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가장 좋아하는 거는 지원, 직무 관련 경험입니다. 근데 그까지 얘기했습니다. 인턴이라고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험은 하루 이틀 프리마켓, 일주일 판매 판정 알바, 현장 실습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아르바이트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는 거. 왜? 자격증도 관심도고요. 여러분의 경험도 관심도입니다. 근데 경험은 자격증은 엄밀히 와서 다 있다면 오히려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몸으로 부딪히는 걸 더 중요하게 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번에 현장 실습 속에서 그렇게 직무와 연관되는 경험들을 많이 해본다면 굉장히 다른 취업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조금은 생각은 해보시자. 그리고 현장 실습이나 인턴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현장 실습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기업이 이제 대졸 여기 신입사원들이 보통 이거는 예전이나 저희 때나 신입사원을 10명을 뽑으려면 1년 내에 2~3명이 그만두거든요. 근데 그만두는 이유는 적응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적응을 못하는데 현장 실습이나 인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직 문화를 살짝 경험하면 쉽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두고 있다는 거. 그래서 현장 실습이나 인턴 뭐 비슷하다고 봐요. 인턴은 굳이 뭐 그렇다고 꼭 인턴을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장 실습은 똑같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경험은 결국은 뭐냐? 지원 직무 관련 경험이고 그게 실제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서 기업에서 직접 경험해본 경험을 이거는 너무 길거나 이러도 너무 길지 않아도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걸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현장 실습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현장 실습을 어떻게 적응할 거냐면 일단은 가장 첫 번째는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현장 실습은 여러분이 현장 실습생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턴도 비슷하겠지만 주어진 일만 자꾸 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진 일만들을 열심히 하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근데 주어진 일만 계속 하다 보면 그 사수들도 지도 멘토들도 그거 여러분이 시키는 것만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키는 거 열심히 해놓고 추가적인 질문하고 또 추가적으로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오히려 업무 영역을 조금 넓혀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보조 역할을 하지만 이런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했다는 저희 때 인재상이기 때문에 주어진 업무 위에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찾아서 해봤다든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추가적으로 업무를 받았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좋은 소재고 반대 입장에서 인사팀이나 면접관은 이 친구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장 실습이라지만 크거나 작거나 기업에 내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의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은 찾아보셔야겠죠. 어떤 기업인지. 그러면 이건 안 가르쳐 주더라도 홈페이지도 보더라고. 홈페이지가 없으면 작은 회사 같은 경우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취업 포털이나 이런 데서 검색하시면 기본 정보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은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현장 실습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취업할 때 면접 가서 현장 실습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이걸 설명 못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기본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죠. 알면 반대 입장에서 멘토나 멘티들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이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은 좀 지켜주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인사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이건 신입사원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두 가지가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요.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다. 그게 가장 뭐냐면 인사랑 시간관념입니다. 이거는 신입사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현장 실습에도 인사는 좀 기본적으로 좀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팀 아니더라도 다른 팀도 인사하고 보이는 사람 다 인사하는 게 좋겠고요. 시간관념은 좀 생각해야 되거나 학교 다닐 때는 5분 정도는 지각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데 회사는 단 1분 30초 늦더라도 지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의 이제 실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이게 1년에 지각 3번을 하면 인사고과에 마이너스 1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사원급에서 그러니까 등수가 한 2, 300등 떨어져 버립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시간은 좀 넉넉하게 미리 좀 준비를 하자. 그걸 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걸 방식 이외에 다양한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다양한 방식대로 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밀히 와서 기존에 이제 말할까 알려주시는 부분은 그대로 따라서 일단은 해보시고 그거 위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른 그러니까 좀 나만의 방법 개선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은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그냥 주어진 대로 매뉴얼대로 할 것 같으면 굳이 현장 실습을 가서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학교에서도 NCS에서 배우는 거랑 다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잘못한 거 있으면 실수한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장 여러분이 안 되는 거는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도전을 안 하는 거. 새로운 것도 안 하고 시키는 것만 똑딱똑딱 하는 경우. 그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누구나 실수나 누구나 실패를 하는 겁니다. 원래 사고도 치고 엉뚱한 짓도 하고 이게 신입사원이고 현장 실습생입니다. 현장 실습생은 당연히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실수해도 되니까 과감하게 해보시고 실수를 했다면 감추지 마시고 바로 얘기하시면 돼요. 사수한테. 내 지도사원한테 얘기하면 돼요. 이거는 이런 부분이 실수했다고 그러면 거기서 조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실수를 안 하려고 아예 행동을 안 하는 방법이 하거나 또는 실수를 했는데 감춰버려요. 그럼 나중에 크게 사고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이어리라든지 수첩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회사에 가면 회사에 다이어리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의 다이어리는 조금 큽니다. 대부분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메모하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기자 수첩이라고 하는 작은 다이어리라든지 본인이 수첩을 좀 가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업무 지시를 받는 것도 적고 내 아이디어도 적고 거기 한 권에 다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휴대폰으로 메모하시는 경우 태블릿도 메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뭐랄까 조금은 불편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제 좀 곤란한 거는 녹취
녹취는 반드시 동의를 하시고 녹취를 하셔야 돼요. 근데 녹취해도 됩니까? 이렇게 하면 별로 좋아하실 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수첩이라든지 작은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지시도 메모하고 내가 이제 배운 것도 적고 그 다음에 내가 나만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주어지는 게 많지 않은데 이게 이제 이거 어려운 말로 간트 차트라고 하거든요. 뭐랄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걸 단계별로 어떻게 수행할 건지를 스케줄링 하는 게 간트 차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가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꼭 오늘 해야 될 일, 내일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은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많이 얘기하는 중요성과 긴급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원래 아이젠하워 매트릭스거든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했던 건데 근데 원래는 이걸 친구들이 잘 몰라요. 첫 번째는 중요하고 긴급한 걸 해야 되고요. 마지막은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하지 않는 걸 해야겠죠. 근데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친구들이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걸 해야 된다는데 원래 두 번째 순위는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건 복잡하니까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내가 A4지나 아까 그 노트 있잖아요. 해야 될 일 한번 적어봅니다. 적어 보신 후에 중요 긴급성을 여러분 파악하기 힘드니까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걸 우선순위를 1번, 2번, 3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퇴근 전에는 어떤 걸 했는지를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또 계속 반복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리 안 하시면 물론 여러분들이 일이 많지 않겠지만 이렇게 정리 안 하면 오히려 일이 막 꼬이고 해야 될 일 안 하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정리하고 퇴근할 때 정리를 좀 하자. 결국 이거는 일부 회사들은 여기에 뭐냐면 이런 일들을 한 거를 뭐랄까 현장 실습 일지에 적게 돼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했는지를 정리하는 방식도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내가 달성해야 될 거는 목표를 한번 설정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실제 보면 어떤 목표를 그러니까 단순히 금연한다 이게 아니고 실제 뭐 언제까지 금연한다 이런 식으로 기한이라든지 아니면 숫자가 있으면 숫자, 그 다음에 일간, 주간, 뭐 월간, 물론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면 이런 목표를 좀 세워가지고 내가 현장 실습을 통해서 어떤 걸 얻을 건지도 미리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나는 현장 실습에서 요런 것들은 배워야지 이래가지고 미리 정리하면서 중간중간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만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만의 보고서를 자꾸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여러 가지 보고서를 매뉴얼화 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정리할 때는 가장 한 페이지로 이렇게 물론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여러 장이 되는데 한 페이지로 요약 정리하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좋아요.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한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나 그림을 활용하든지 한 페이지로 표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요약하는 것들을 자꾸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만의 보고서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결국은 학교에서 낼 수도 있고 회사에 낼 수도 있지만 반드시 본인이 카피를 떠두시는 게 좋아요. 카피를 떠서 나중에 이게 취업용일 때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만약에 정리를 안 하고 카피를 안 떠놓으면 나중에 상황이 돼가지고 내가 뭐 했지? 이렇게 찾아보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서는 카피를 떠서 내가 취업용에 활용하겠다를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무조건 메모하고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아까 그 작은 수첩에 계속 메모하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한테는 지시가 동시에 내려가지 않겠지만 업무 지시가 여러 개가 동시에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까먹을 수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계속 메모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계속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메모를 하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랄까 휴대폰으로 메모하는 거는 이제 조금 아직까지 결례 같은 느낌도 약간 들어요. 휴대폰으로 잠깐만. 그래서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하게 되면 조금은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꾸 뭐랄까 딴짓한다는 느낌이 들 수는 있기 때문에 휴대폰보다는 오히려 자꾸 아까 기자수첩 이런 데서 메모하는 것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직장 매너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매너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실습을 하기 때문에 현장 실습 속에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매너는 조금은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초도 효과라든지 반발 효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본적인 에티켓, 비즈니스 매너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의 이제 뭐랄까 현장 실습 내에서 생활할 때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결국은 학교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 기본적인 매너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매너를 어떻게 할 건지 조금 생각하면 가장 첫 번째는 복장 어떻게 할까요? 복장은 이제 뭐냐면 단정한 게 좋겠죠. 근데 복장을 굳이 뭐랄까 꼭 정장을 입고 가라 이건 아니지만 이제 첫날에는 좀 단정하게 가시고 난 다음에 거기 지도사원이나 멘토가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복장은 어떤 거기 그러니까 복장을 어떤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입고 오세요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근데 물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규모가 큰 데는 작업복이라든지 근무복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게 없는 경우는 그냥 자유복으로 입고 오라 이렇게 안내해 줄 거거든요. 그럼 거기를 꼭 물어보시고 그 복장에 대해서 조금은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나는 현장 실습생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직원들과 다르게 막 너무 프리하게 입고 다니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엄밀해서 물론 이제 거기서 회사 내에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입고 오셔도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너무 프리하게 입고 오면 이게 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기본 에티켓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물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인사법을 좀 얘기하신다면 기본적인 인사법은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많아요. 근데 얘기가 많은데 뭐랄까 뭐 이게 있어요. 목내는 15도, 보통 인사는 30도, 큰 인사는 45도 막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추천하는 거는 일단은 먼저 하자. 보이면 먼저 하자. 근데 이제 저 멀리 보이는데 설마 못 받겠지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다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적시하자. 뭐 망설이지 말고 적시하자. 단 화장실에서는 목내만 하는 겁니다. 목내라는 것은 인사말 없이 가볍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구마구 하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버하자.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인사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인사를 잘 하시는 분이 기본적인 에티켓도 있고 업무를 잘한다고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적극적으로 먼저 하고 적시하고 마구하고 오버하자.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사는 망설이지 말자.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하자. 이 정도만 얘기해요. 단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목례를 하는 거다. 화장실에서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겠죠. 무슨 말 그렇다고 이제 면접 보듯이 뭐 말부터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천천히 하실 필요는 없어요. 회사 내에서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그냥 인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고개 끄덕거리면서 같이 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인사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인사하는 게 원래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면접에서 하시는 거고 회사 내에서는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고 그다음 기본적인 호칭법이 이제 중요한데 이제 다른 거는 잘 모르는데 이제 뭐 다른 거는 상급자에 대한 호칭은 뭐랄까 성과 직위가 있으면 직위를 김 부장님, 이 부장님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그리고 성명을 모르거나 성씨를 모르면 부장님, 반장님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을 할 때는 저라고 하면 되겠죠. 저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현장 실습생이니까 저라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하급자는 없을 거니까 동급자도 없을 거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하급자나 동급자에 대한 것은 성과 직위를 붙여서 김부장 이거는 인사부장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죠? 해당 사항이 없고 문제는 뭐냐면 가시면 이제 대리님, 주임님 이런 분은 직위가 있잖아요. 근데 직위가 없는 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원이 여러분의 지도 사원이 될 수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를 겁니까? 가장 포멀한 거는 누구누구 선배님 이렇게 부르거나 누구누구 멘토님 이렇게 부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뭐 물론 누구누구 지도사원님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애매하긴 애매해요. 그냥 선배님 이렇게 불러도 되고 아니면 뭐랄까 멘토님 이렇게 부르셔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헷갈리는데 차상위자에게 상급자로 호칭할 때 과장이 사장 옆에서 부장 지시를 보고할 때는 원래는 평소에는 김 부장님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사장님이 더 높잖아요. 그때는 님을 빼는 겁니다. 김 부장이 지시하는 일이. 왜냐하면 그보다 높은 사람한테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팀장님이 있고 그 다음에 팀장님한테 과장님, 이제 대리의 지시사항을 대리를 지칭할 때는 김 대리가 윤 대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윤 대리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팀장님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틀리기 쉬운 거에 이제 상사에 대한 존칭은 호칭이 맞아서 사장님실은 없습니다. 사장실입니다. 사람에게만 님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에는 또 님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참가해서 지시를 전달할 때는 이렇게 사장님 지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가장 힘든 게 이제 전화가 온다. 이게 이제 전화가 오면 이제 멘붕 상태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로 빠지게 되죠. 가장 힘들 겁니다. 전화가. 이제 전화를 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이 현장 실습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내부 직원들은 회의를 동시에 같이 가면서 여러분 혼자 회의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 밖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사무실을 혼자 지킬 경우 전화가 오면 이런 멘붕 상태로 이렇게 빠집니다. 이 아저씨처럼 실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들어가긴 들어가고 나오기는 힘들 것 같죠. 119를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는 주인님 택배 왔어요는 사진입니다. 근데 자네를 봤을 때는 아이폰입니다. 폰 한 대를 물어 뜯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오른쪽에 이제 뭐랄까 개는차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면서 여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걸 밀 수도 당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태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전화 오면. 그래서 전화는 이제 아마 회사에 가면 이걸 저쪽에 배를 울리더라도 직접 뛰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당기는 법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당기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걸 때는 이제 뭐랄까 여기 솔톤, 미톤 이런 거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누구의 뭐랄까 누구니 팀의 실습사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때는 관계 없습니다. 그죠? 걸 때는 관계 없는데 문제는 받을 때입니다. 받을 때. 그래서 당기는데 당기다 보면 이제 뭐냐면 가장 첫 번째는 인사를 해야 될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긴장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이 폰 포비아죠. 전화를 받기가 싫어하죠. 그죠? 근데 전화가 회사에서는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야 되는데 받고 나서는 이제 뭐 누구누구 팀의 어떤 팀의 현장 실습생 누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근데 이제 전화를 다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받고 난 다음에 끊어요. 그죠? 근데 메모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회의에서 나와가지고 팀장님이 누구한테 전화 왔어요? 이러면 그때부터 멘붕에 빠집니다. 왜? 전화가 한 통이 올 것 같으면 누구를 기억하고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대부분이 누군지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용기가 없어서 안 물어봅니다. 그죠? 예, 뭐 이래가지고 예, 김대리 없으면 제가 이따가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끊어버려요. 그럼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걸 김대리님한테는 전화가 왔다고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매해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게 보면 인터넷에 보면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전화 메모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전에 제가 이걸 만들었거든요. 회사 가서. 근데 이제는 인터넷에서 만들어 가지고 많이 띄워 놓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출력을 하셔 가지고요. 아예 전화 올 때 항상 적는 겁니다. 시간 여기 보면 전화하는 말씀 전화 왔었다고 전해 주십시오. 전화해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사무실을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용건 이런 걸 좀 누구로부터 여기도 있죠. 그래서 요런 비슷한 양식이 꽤 많거든요. 이걸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걸 좀 본인이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항상 들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전화가 왔으면 뭐 추가적으로 얘기 안 하고 뭐랄까 이 전화 온 그 대리님한테 전화 왔다면 이걸 메모해서 대리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되고 이걸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순서대로 묻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화에 대해서는 좀 메모를 만드셔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메모를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좋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언어는 잘 아시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언어나 채팅어나 이런 뭐랄까 속어 이런 거 줄임말 이런 거 잘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은 이제 뭐랄까 좀 비즈니스 내에서는 격식이 안 맞는 언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사담, 커피 마시면서 저녁 먹으면서 뭐 이렇게 사담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내에서 비즈니스 용어로 쓰는 거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게 잘 안 되는데 결론부터 보고하고 결론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부드럽게 하는 쿠셔너 이런 것 좀 죄송하지만 공교롭겠지만 수고를 끼쳐 죄송하지만 바쁘신 줄 알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쿠셔너를 써주는 것들이 약간은 언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시선은 어딜 봐야 돼요? 항상 보는데 시선은 대화할 때는 시선은 가장 좋은 거는 눈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면접관도 눈 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항상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눈을 보잖아요.
그렇다고 눈을 뚫어지게 계속 이렇게 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할 때 눈을 맞추고 얘기하고 눈을 약간 돌리고 이건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눈을 잘 안 봐요. 그냥 막 뭐랄까 자신감이 없거나 이렇게 뭐랄까 좀 애매해가지고 눈 안 보고 자꾸 밑으로 깔고 있고 막 이러다 보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눈을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습관을 좀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떻게 지켜야 될 선은 있다. 지켜야 될 선. 그래서 아까 했듯이 지켜야 될 선은 조금은 지켜주자.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거는 뭐랄까 지켜야 될 선은 좀 제가 그래서 가장 재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줄임말은 좀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의 줄임말은 쓰지는 않겠지만 줄임말은 가급적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줄임말이라든지 신조어라든지 MZ세대의 신조어 이런 거 물론 이제 한두 개 쓰시면서 비공식 뭐랄까 아까 했듯이 사담이나 커피 마시면서 이제 뭐랄까 사수나 이런 나이 드신 분한테 좀 알려주시는 건 재밌는 거 하는데 공식적인 용어로 쓰는 건 좀 아닙니다. 그래서 줄임말은 가급적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나중에 자소서나 면접에서도 과대 알바를 두 번만 써도 이상합니다. 아르바이트 그죠? 과대표를 과대, 집행부를 집부, 총대표를 총대 이렇게 쓰는 것도 조금은 애매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언어나 속어는 안 되겠죠. 멘붕이라는 단어는 공식적으로 쓰는 게 아니겠죠. 이거는 자소서나 면접에도 쓰지 말는 것처럼 현장에서도 잘 안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것만 좀 지켜주자. 그 다음에 순발력을 키우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자꾸 뭐랄까 업무 매뉴얼도 뭐 보고 자꾸 연습하고 자꾸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이제 시키는 것만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구글도 하고 요즘에 챗GPT도 있죠. 챗GPT를 또 통해서 한번 검색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열심히 여러분들이 찾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이제 시키는 것만 하다 보면 결국은 현장 실습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자소서나 이렇게 쓸 것도 없고 면접에 어필할 것도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자꾸 찾아보고 부딪히고 이런 거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건 있어요. 지식을 내려주면 엄밀히 와서 바로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찾아보고 이런 걸 해보고 난 다음에 약간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대부분이 이런 걸 하라고 그러면 자기가 못할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처음부터 다 질문을 해버리면 이제 본인이 열심히 능동적으로 한다는 이미지를 못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구글도 찾아보고 챗GPT도 돌려보고 한 다음에 궁금한 거에 대해서 사수라든지 지도사원 멘토한테 물어봐야겠죠. 그게 맞는 방식이죠. 근데 여러분은 처음부터 물어봐요. 아,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 본인의 노력이 하나도 없이 알려달라는 것은 좀 수동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상황별로 어떤 에티켓이 있느냐. 가장 첫 번째,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타야 되냐. 항상 먼저 타고 나중에 내리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보시면 돼요. 탈 때는 직원이 먼저 타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는 위험한 공간, 위험한 곳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직원이 먼저 타고 남자가 먼저 타고 상사를 먼저 태웁니다. 상사를 위험한 데 보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탈 때는 가급적 본인이 먼저 타시는 방법. 그러니까 손님이 있으면 본인이 먼저 타서 엘리베이터를 안에서 잡는 방식입니다. 근데 대부분 밖에서 잡죠. 밖에서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사를 이제 상사랑 동행할 경우는 내가 밖에서 눌러주면서 상사를 먼저 보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남성, 여성이 있으면 남성이 먼저 들어가서 잡는 겁니다. 좀 복잡죠. 그다음에 먼저 타고 나중에 내리는 거 제가 보면 되고 내릴 때는 이제 안에서 고객이 먼저 내리고 상사가 먼저 내리고 여성이 먼저 그 안전한 곳으로 탈출하고 내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이제 밖이 보이는 경우는 상사나 여성 고객들이 이제 좀 안전하고 편한 위치 전망이 있는 자리, 전망 안쪽이죠. 안쪽의 자리를 배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탑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량 탑승할 때는 승용차의 경우는 상석이 어딥니까? 잘 아시잖아요. 상석은 뭐 항상 보면 영화나 드라마 보면 사장님이 운전석에서 대각선 쪽에 앉죠. 맞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SUV 차입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는 그게 맞는데 SUV는 그러니까 승용차는 제일 대각선 자리가 제일 높은 자리고 그 다음에 옆에 그 다음에 조수 쪽이 제일 안 좋은 자리입니다. 안 좋은 자리 서열이 낮은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SUV는 다릅니다. SUV는 승합차나 SUV는 조수석이 상승입니다. 이거는 이제 남자분들 알 건데 군대 가시면 1호차 집차 집차 옛날 표현 집차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뭐 운전병이 있고 바로 대대장이 옆에 타고 중대장이 옆에 타고 이러죠.
그게 원래 SUV는 이제 원래 집자니까 조수석이 상승입니다. 그래서 SUV를 탈 때 혼자 그럴까 자기가 막내라고 해서 뭐랄까 조수석에 덜컥 앉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회의실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의실 들어갈 때는 출입문이 멀수록 상승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면접도 여러분 가시면 출입문 반대편에 면접관이 앉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꽃이나 장식물이나 그림이 있는데 거기가 상승입니다. 그럼 거기 앉으시면 안 되겠죠. 그럼 내가 회의실 들어갔는데 이제 출입문 먼 안쪽에 들어가 앉으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회의실 들어갈 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여성을 먼저 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사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생각할 거는 좀 다른데, 문이 닫혀 있을 거는 남성이 부하 직원이 먼저 들어가면서 여는데, 이게 문이 안쪽으로 열릴 경우,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죠. 밀고 들어갈 경우는 직원이 먼저 들어가서 문을 잡는 겁니다. 근데 문을 바깥쪽으로 여는 경우 있죠. 그거는 직원이 바깥쪽으로 열고 문을 잡고 있으면 손님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배려하는 거다, 막내는. 그래서 그거고, 회전문이 돌아갈 때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회전문이 있잖아요. 그때는 여성이 먼저 들어가고 상사가 먼저 가는 거고요. 근데 회전문이 멈춰 있는 경우는 남자나 부하 직원, 우리가 막내면 막내가 이걸 밀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기준이냐면 막내는 불편하다, 불편한 걸 먼저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회식은 안 할 건데 회식을 하면 이렇게 앉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뭐 굳이 뭐랄까 자석의 원칙은 없습니다. 원칙은 없지만 대부분이 이제 보면 이제 웃기는 게, 현장 실습에 회식한다고 해가지고 저 구석에 가는 거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누구나 다 구석에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좀 귀찮거나 이런 거는 내가 먼저 한다, 이런 논리로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낄낄빠빠라고 합니다. 실제 보면 이제 여러분한테 야근을 시키지는 않겠지만, 이제 야근 아니지만 회식할 거나 식사나 이런 거 할 때는 다 끼고, 그 다음에 빠져야 할 때는 빠져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낄낄빠빠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은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지시받는 경우는 항상 메모를 해라. 아까 했듯이 수첩을 가지고 메모를 하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명이라든지 회사명이라든지 숫자는 반드시 거기다 하고, 여러 개의 명령을 가질 경우는 내용에 따라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했듯이 녹취를 조금은 반대입니다. 근데 동의를 안 구하고 녹취를 하는 것은, 그거는 에티켓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는 게 낫겠죠. 녹취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 녹취해도 됩니까? 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수첩이나 메모지에, 그러니까 다이어리에 적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 보고할 때는 이제 반드시 이제 잘 안 되는 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좋아요. 근데 이거는 한국 사람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 결론부터 얘기 못해요. 이거는 여러분 알바할 때나 교수님한테도 얘기할 때 한참 얘기하면 교수님이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결론부터 얘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한이 길거나 일주일을 줬다고 그러면 중간 보고는 항상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하세요라고 하면 그거 계속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금요일 계속 하다가 뭐랄까 내가 어려운 점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계속 미뤄요. 미뤄가지고 금요일쯤 돼가지고 이거 제가 이거 하기 힘든데 이렇게 보면 망해버립니다. 그럼 항상 중간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게 2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중간 보고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간 보고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보고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 보고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한 페이지에 표로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같이, 만약에 여러 보고서가 있더라도, 보고서 쓸 일이 별로 없겠지만 보고서를 있더라도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팀장님한테 보고를 한다면 팀장님은 나한테만 보고받는 게 아니고 다양한 팀원들 전체를 다 보고를 받고 다양한 걸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장짜리 표나 이렇게 한 장짜리로 요약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갈씩이 가장 중요하다. 두 갈씩. 그래서 항상 결론부터 보고를 하자. 그러면 이제 중간 보고를 할 경우도 지금 현재까지 20% 완성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결과부터 얘기를 하자. 그래서 결과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꾸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됩니다.
그 육하 원칙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 중심이 돼야겠지. 추상적으로 보고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물론 이제 문서에 쓸 때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말로 할 때도 보고할 때도 문서만 딱 던져주시고 문서 뭐 이거 뭐 말로 대충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핵심적인 부분을 찝어주셔야 돼요.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찝어주시기 때문에 자꾸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고할 때 이거는 마찬가지지만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꾸 짧게 끊어서 질문 보고하시는 게 좋아요. 짧게 끊어서. 이거는 면접 답변도 똑같아요. 자꾸 우리가 장황하게 이어서 하려다 보면 문제는 반대의 팀장님도 여러분이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저도 보고하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화법은 뭐냐 하면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냐. 길게 얘기 안 하잖아요. 어제 동승 나갔는데 커피 마셨어. 근데 정말 맛있었어. 이렇게 짧게 끊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고할 때도 짧게 이거는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짧게 이렇게 끊어서 면접 답변도 똑같습니다. 짧게 끊어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짧게 끊어서 얘기하면 엄밀해서 여러분이 말하기도 편하고 반대 입장에서 팀장님도 면접관도 듣기 좀 편합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이게 한 문장 한 문장 사이가 0.5초 1초 정도 되면서 여러분이 생각이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자칫자르면 이거 말하다가 숨 못 쉽니다. 실제 특히 면접에서는 숨 못 쉴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짧게 끊어서 얘기하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하고 그럼 현장 실습을 조금 더 차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친구죠. 찌질이 캐릭터로 나왔는데 이 친구의 스토리보드가 와세다 대학이랍니다. 일본 사학 최고 명문학교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짱구집이 일본 집임에도 불구하고 마당이 있고 잔디가 깔려있고 2층 집입니다. 굉장히 좀 다른 느낌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고. 근데 이 아저씨가 비슷한 우리나라 아저씨도 있어요. 이 아저씨 직업이 뭔지 알아요? 잘 모르시죠? 백수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1페이지에 직업이 나왔었습니다. 회사원으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평범한 회사원 백수일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둘리 스토리 가면 둘리는 북극의 빙하에 얼어요. 그게 유비에 대해서 막 떠돌아다니다가 한강변으로 영위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간 집이 이하시 집입니다. 그럼 이하시 집은 한강변의 단독주택이죠. 그 다음에 만화 보면 마당이 꽤 넓습니다. 그 다음에 더 웃긴 건 1층에 방이 꽤 많습니다. 이상한 애들이 와서 삽니다. 근데 얘들이 다 사고치죠. 근데 사고치고 합의해주고 합의금 주고 있죠. 이 아저씨 누워있다가. 그러면 이 사람 평범한 회사원일까요? 백수일까요? 아니잖아요. 한강변의 단독주택 마당이 그 정도고 1층이 방이 그 정도다. 최소한 그 집 한 채만 50억에서 100억입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현장 실습은 결국은 우리 학교의 이미지뿐만 아니고 나에 대한 이미지가 잡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을 잘해가지고 엄밀해서 그 회사에 연계돼서 취업할 수도 있고 그 현장 실습의 스토리가 굉장히 다른 곳에 취업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더 집중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대충 시간만 때우다가 학점만 한다 이게 논리보다는 왜냐하면 짧더라도 내가 나의 이미지라든지 우리 학교 이미지 그리고 내가 취업에서 굉장히 쓸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현장 실습생이지만 그 직원들이라든지 나의 멘토라든지 지도사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지도 조금은 생각해 보시면서 조금 해야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일과 직업 얘기하는데 학교와 직장의 차이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는 현장 실습은 학교가 아니고 회사, 직장이기 때문에 이 직장은 엄밀히 와서 학교에서는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만 직장은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원은 다양한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횡적인 관계가 강하겠지만 여기는 종적인 관계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은 조금은 이해를 하시겠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학교 생활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는 조금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제 바뀌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도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스토리, 이런 장점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가장 굉장히 인재상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보면. 그래서 지금 보면 책임감이 제일 1위라는데 이거는 이제 100대 기업 조사하고 산업별로 약간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인재상이 계속 시대적으로 바뀝니다. 근데 예전에 바뀐 가장 첫 번째 좋은 거 다른 거는 저희 때는 주어진 거, 맡은 거 열심히 잘한 친구를 선호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맡은 것만 열심히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 뭔가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스스로 찾아서 하는 친구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현장 실습에서도 좀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범생, 공무벌레,
이런 친구들을 이제는 사회가 별로 요구하지 않고 기업에서도 이런 친구 안 뽑으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학점이나 이런 친구가 굉장히 높고 경험이 하나도 없는 친구는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친구 좋아한다는 거. 굉장히 유명한 아저씨죠. 혹시 누군지 아세요? 누가 자꾸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손목시계 애플 이거 들고 있지는 않겠죠. 스티브 잡스의 젊을 때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을 뽑겠다?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은 전 세계에 몇 명 없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이 아저씨 가진 키워드, 장점을 보자고. 첫 번째가 혁신이라는 키워드인데 뭔지 모르겠죠. 어렵습니다. 두 번째가 창의라는 키워드인데 모든 기업, 모든 사회, 모든 조직이 좋아하는 게 창의적인 인입니다. 오, 부담되죠. 근데 이 창의적인 인재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1등, 2등 특별한 친구인데 이제는 1등, 2등 특별한 친구가 아니라 남들보다 다른 친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해야 될 거는 남들보다 다른 경험하면 좋아요. 근데 남들이 누구냐고요? 모든 경쟁자가 아니고 우리 과 친구들보다 약간 다른 경험. 다른 경험이 없으면 똑같은 경험 속에서도 다른 생각, 다른 노력, 다른 행동했다. 이제는 특별함이 이기는 게 아니라 다름이 이긴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그걸 좀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 자소서 면접도 다 똑같고 현장 실습에도 다 똑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친구 좋아요. 뭔가 다르게 하잖아요. 아빠의 선물,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아이디어 가지신 분들 길가에 굉장히 많죠. 근데 이 풍선이 바람 넣는 것까지 하면 한 30만 원 정도 한대요. 근데 이게 길가에 있었으면 다 불법이라는 거. 그래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빼앗아가 그러면 다 빼앗긴답니다. 근데 풍선만 빼앗기느냐?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또 물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열받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현재 단속 조항이 없답니다. 도로 못 다니면 통행방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친구가 이 옷을 입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강원도 김모 대표님이 자기 가게에 만든 그릇입니다. 손을 씻든 닦든 애매하죠. 그래서 이거는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게끔 아주 특별한 친구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다른 친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남들보다 다른 걸 하려면 현장 실습에서도 주어진 것보다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본다든지 그 다음에 시키지 않은 걸 스스로 찾아서 해서 망해도 좋아요. 망해도 창의성이잖아요. 그런 걸 오히려 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조건 직무 중심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일을 잘하는 관점이니까 실제 보면 현장 실습에서 할 수 있는 일, 업무는 열심히 잘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이게 공공기관을 하면 NCS. 그래서 아직까지는 직무 중심의 채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현장 실습 속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보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만들어보고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이 좋겠죠. 물론 여러분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작은 성과도 관계없습니다. 아니면 기존보다 약간 바꿨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뭐 수기로 됐던 걸 엑셀로 바꿨다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을 잘하는 관점. 그 다음에 조직에 잘 어울리는 두 가지 강점을 동시에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현장 실습에서 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공통 영향은 뭐냐면 실제 그 현장 직원 현장 실습을 하면서 그 직원들과 잘 어울리는 이런 것도 동시에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적극적으로 해요. 일에도 좀 집중하고 그 아마 근데 현장 실습 가면 다양한 연령대 물론 내 멘토나 지도사원은 굉장히 나랑 나이가 차이가 별로 안 날 겁니다. 근데 팀장님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이 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응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그 적응하는 스토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적응 잘하는 공통 영향도 항상 면접이나 취업에서는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실제. 이런 그게 이제 바로 여기 이어지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놀랄 건데 여자친구는 특히 더 놀랄 건데 남자친구들의 속마음을 표현하는 움짤입니다. 죄송한데 남자친구는 절대 착하지 않습니다. 다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행동을 옮기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직무가 강조되니까 다시 반발시키는 게 이 소통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취업 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현장 실습에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똑딱똑딱 하고 일만 주어진 것만 하고 거기 직원들과 하나도 안 친한 친구 결국은 그 친구들은 나중에 회사 생활하더라도 안 친해지는 게 된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신입사원을 10명을 뽑아내면 1년 내에 두세 명이 그만둡니다. 근데 예전에 그만두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이 안 해요 이러고 그만뒀습니다. 왜? 예전에는 일을 들어가서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일을 배워서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일만 잘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외부 고객은 약간 소통이 되는데 내부 고객, 업무 관련자, 다양한 직원들, 협력업체 이런 사람은 소통 협업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6개월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나가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도 손해고요. 어디 쓸 수 없잖아요. 왜 그만뒀어요? 이러게 되니까 기업도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가장 직무 중심의 채용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다시 반발심 나오는 게 이 소통협업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요즘에 얘기하는 게 윤 소장님, 요즘 친구들은 일을 너무 잘해요. 근데 말이죠, 일만 잘해요. 차라리 일을 좀 못하더라도 소통 협업 잘하는 친구 보고 싶다고. 왜? 일은 가르치면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 협업의 경험이 여러분의 현장 실습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나중에 취업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소통 협업 경험 자체가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자소서나 면접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소통 협업은 여러분 또래, 선후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기업이나 이런 데서 원하는 소통 협업은 다양한 연령대입니다. 다양한 연령대. 그래서 엄밀해서 어떤 친구는 조기 축구에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다양한 연령대의 경험이 잘 없는데요. 아니, 있잖아. 편의점 알바인데 사장님하고도 연령대가 있으면 그건 다양한 연령대 아닙니까? 양로원 봉사활동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통협업. 이것도 소통협업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의미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그걸 아르바이트든 봉사활동이든 거기서도 찾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장 실습하면서 찾으면 되잖아요. 현장 실습에 다양한 연령대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하고 친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로 대화도 먼저 건네보고요. 그 다음에 담배 피러 갈 때도 따라가 보고요. 뭐 이런 것들 뭐 커피도 같이 마셔보고요. 이런 걸로 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기업에서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조직에 잘 어울릴지 보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조금은 이 현장 실습을 통해서 좀 절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과 다르게 1등, 2등보다는 자꾸 실패도 극복해 본 친구, 위기도 극복해 본 친구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위기 실패 경험이 가장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현장 실습하면서 내가 계속 성공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패했던 것도 한번 정리해 보면서 그러면 그 순간에는 실패해서 끝났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그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실패하기를 두려워서 아예 일을 안 하고요. 시키는 것만 똑딱똑딱 하고요. 실패하면 자꾸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실패했으면 얘기했잖아요. 멘토나 이제 지도사한테 얘기하고 과감하게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실패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또 실패 실수는 엄밀해서 나중에 자소서나 면접에도 의미 있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이 현장 실습을 하면서 다양하게 좀 도전도 하고 새로운 것도 찾아보고 시키지 않은 것도 그런데 너무 민감한 걸 하면 안 되겠지만 시키지 않은 것도 본인 스스로 한번 찾아서 자꾸 해보시고 부딪히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업무 이해도 자꾸 부딪히면서 얘기하시고 부딪혀야지만 다른 업무를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 실습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똑딱똑딱 하고 오는 친구가 한 7, 80% 돼요. 근데 거기서 10에서 20%는 뭐랄까 8, 90% 되고 10에서 20%는 진짜 스스로 찾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도 주어지고 계속 업무 포커싱이 굉장히 넓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있다면 그걸 자소서에 쓴다면 굉장히 반대 입장에서는 다른 느낌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은 생각은 해보시자. 그럼 이런 거에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좀 어설프게 준비를 하면 안 되겠죠. 저렇게 어설프게 하지 말고. 그래서 현장 실습도 마찬가지고 취업도 마찬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 친구입니다. 참치에 대해서 적으니까 얘는 참치는 조개 일종이고요. 둥근 납작한 원통 모양이고 껍질이 철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눈코기 같은 감각기가 없고 물풀을 먹고 자라고요. 최근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고추 참치, 야채 참치 등의 새로운 참치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웃기기도 웃기고 귀엽기도 귀엽습니다. 근데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가 이 친구랑 여러분이 취업 경쟁에서 부딪힌다. 누가 이기냐? 이 친구가 이깁니다. 왜? 여러분한테 참치를 적으라고 하면 참치 첫 번째 뭐 합격한 자소서나 면접에서 정답면 합격한 선배 거 그대로 뺏겨 놓습니다. 두 번째는 정답이나 교과서인 답변 찾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랑 구글링 요즘에 챗GPT 돌리겠죠.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논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실습도 다 똑같이 하고 있고요. 만약에 취업용으로 자기소개 쓰라고 해도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웃긴 게 글로벌 마인드 있습니까? 하면 전부 다 배낭여행, 어학연수, 교환학생, 워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친구는 글로벌 마인드 있습니까? 아, 예. 저 이태원 클럽을 매주 갑니다. 왜? 야, 클럽 가는 게 무슨 글로벌 마인드냐? 너 미친 거 아니냐? 아, 저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랑 토론 모임하고 있답니다. 근데 걔는 여권도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친구를 더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 왜? 제목이 뭐예요? 자기소개서잖아요. 여러분의 주관적인 생각을 쓰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객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실습에서도 다 똑같이 합니다. 근데 뭔가 좀 다르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이 친구보다 더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이런 친구 더 좋아합니다.
시키는 거, 주어진 거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 앞에서도. 그거는 저희 때 인재상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오히려 시키지 않은 거 찾아서 해서 망했어요. 기존에 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엄밀히 와서 엑셀로 바꿔왔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걸 현장 실습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경기죠. 물론 적용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실패했다면 나중에 현장 실습 끝나고 와서 왜 실패했는지를 추가적으로 공부했다, 이런 논리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게 그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별화라는 건 뭐냐면 다른 실습생하고 똑같이 할 것인가, 취업으로 가면 우리 과 친구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약간 다른 노력, 다른 생각.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이라면 다른 생각, 다른 노력, 다른 행동, 다른 방식으로 했다, 이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접근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 정도는 뭐가 되겠죠? 이건 취업용도 마찬가지지만 제 생일날 누가 이렇게 생일상을 차려줬으면 좋겠지만 사진만 보낸 인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해를 안 돼요. 이제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예전에는 여러분의 장점, 역량을 증명하는 거는 스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스펙이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경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사진에 보듯이 메인 요리, 좀 있어 보이는 경험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대회에서 1등하고 2등 그런 거 있으면 쓰는 건 맞겠죠. 근데 과연 그런 게 있습니까? 대부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반대 입장에서 기업이나 기관이나 여러분이 거창하고 대단한 경험만을 원할까요? 아니요. 작은 에피소드도 주목하고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은 자꾸 거창한 걸 쓰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취업용에 자소서 면접 쓰면 전부 다 여러분 선배들이 가장 많이 썼던 국토대장정.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국토대장정은 쓸 게 있어요? 자소서나 면접에? 해 뜨면 걷고 껌껌하면 자잖아요. 근데 갔다 온 선배 입장은 그걸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밋밋하게 쓰면 좀 본인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에피소드를 막 꾸며내요. 근데 에피소드를 꾸며내는 게 다 똑같아요. 같이 간 친구를 다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국토대장정은 사람이 다칩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건 다치는 부위가 상체는 없고 발목과 다리만 다칩니다. 그 비슷한 게 자전거 전구율이죠. 자전거 고장랑 친구랑 싸우고요. 근데 여러분도 나중에 쓸 소재가 있는데요. 팀플 조별과제 창의설계 캡틴 인지한 졸업작품 공모전 다 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자소서 한 30만 장 봤다고 했는데 다 똑같아요. 저는 팀원이었습니다, 이런 친구 없고, 저는 팀장, 조장이었습니다, 다 이렇게입니다. 근데 팀원 숫자가 더 많아야 될 거예요. 좋아, 그까지 이렇게 더 4년 동안 한 번씩은 하겠죠. 근데 그 팀들 중에 단 한 팀도 정상적인 팀이 없어요. 팀워크를 제하는 악역이 나타납니다. 랭킹 1위가 갓 복학한 복학생, 2위가 취업 준비 4학년, 3위가 tak가생, 4위가 유학생. 이게 여러분 스토리. 그 다음에 자소서 성장과정 적으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성장과정이나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은 다 아버지 어머니 적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성장과정을 자소서를 적으라고 하니까 전용도 안 거대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한테 잘못해서 종아리 300대를 맞았대요. 이거는 가정폭력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종아리 300대 맞고 어머니 말씀 잘 듣고 학교생활 잘했습니다, 이렇게 적었으면 정말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다르게 얘기합니다. 종아리 300대를 맞았는데 처음에는 아팠습니다. 근데 계속 맞다 보니까 견딜만 하던데요. 그래서 당연히 초등학교 때 끈기가 생겼답니다. 애가 좀 이상합니다. 근데 그까지 썼으면 나때에서 홀수잖아요. 근데 그 친구 한 문장을 더 추가해요. 그 끈기가요, 대학교 때 이어져 가지고 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3개월 이상 하게 됐습니다. 완전 다른 이야기로 바뀝니다. 근데 그 친구 종아리 맞은 시간은 하루 내지 반나절밖에 안 돼요. 그게 여러분 1년 6개월 일어난 걸 다 엎습니다. 기업은 작은 순간에 이렇게 노력하고 행동했다면 큰 거저도 똑같이 노력하고 한다. 그게 역량입니다. 그럼 백화점 아르바이트를 6개월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친구 집에 누워 있었는데요. 친구가 코로나 걸렸다고요. 하루 대타 가라고 했는데 대타 가서 크레인 고객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왜? 나중에 자소서나 면접에 하루라고 쓸 필요 없잖아요. 백화점 아르바이트 할 때 면접관에 며칠 했습니까? 하루 했습니다 해도 됩니다. 이게 스토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장 실습에서도 다양하고 작은 스토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런 걸 안 합니다. 왜? 여러분은 자소서 쓸 때도 질문 보고 답을 찾고요. 면접할 때도 질문 보고 답을 찾습니다. 답이 있는 건 잘 적는데 답이 없는 거, 물론 경험 베이스로 자꾸 모르니까. 더 웃긴 거는 회계직이 뭐 필요하지 꼼꼼한 걸 갖다 놓고 내 경험이 뭐지 찾으니까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아까 했듯이 특별한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작은 경험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경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번 현장 실습할 때도 해야 되고 면접할 때도 자소서 취업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표나 양식이 있는데 그거를 주면 여러분 숙제로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이나 패드를 주면 여러분 자꾸 정리하기 싫어집니다. 정리할 때만 정리하고 안 봐요. 그래서 저 추천하는 건 전지입니다. 전지를 한두 장 산 다음에 어디 파냐고 제발 묻지 말고요. 동그라미를 치시고 동그라미 속에는 내가 했던 경험,
롯데리아 알바, 비봉사활동, A조별과제, 과대표, 이번에 현장 실습도 얘기 들어갔죠. 현장 실습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밖에는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자꾸 정리해야 됩니다. 작은 에피소드 돼요. 그리고 이건 자소서나 면접에 쓴다는 판단 안 해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 알바할 때 코피 나서 바퀴벌레 이거 못 쓰잖아요. 근데 적어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적힘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른 에피소드가 자꾸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정리하셔야 돼요. 그 현장 실습 때도 이걸 자꾸 정리하셔야 돼요. 작은 스토리라도 자꾸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나중에 상황이 때 자소서나 면접에 쓸 게 있다는 거. 근데 이걸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상황이 되면 저는 특별한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정리하라고 그러면 시간 없다고 그러고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현장 실습뿐만 아니고 지금부터 이렇게 경험 정리를 많이 해야 된다. 물론 1, 2학년 저학년들은 지금 전지 붙여놓고 4학년 때까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엑셀이라든지 워드에다가 일기 쓰라는 건 아니니까 현장 실습에 있었던 에피소드,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친구들 간의 에피소드 이런 걸 자꾸 기록에 남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지만 자연스럽게 4학년 때 자연스럽게 자소서란 면접 소재로 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상황이 되면 4-5개 경험으로 계속 돌려막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장 실습도 마찬가지고 계속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업무했던 것들을 조금은 정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거는 자소서도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업무도 약간씩 정리해 가지고 가장 좋은 거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업무였고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행동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정리해 놓는 게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상황이나 업무의 내용보다는 본인이 노력하고 행동한 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는 엑셀로 어떤 함수로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걸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런 걸 자꾸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여러분의 지금 현장 실습에 정리하는 방식이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자소서 면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구성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보면 제가 자소서나 면접할 때도 무조건 답변하지 말고 이렇게 개요짜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 있으면 질문에 갖다 놓고 내 경험 적고 그 다음에 상황 설명은 여러분 항상 장황해요. 왜?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장황하게 쓰려고 하는데 핵심적으로 한두 마디 적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노력 행동을 여러 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적혔다면 자소서를 따면 A와 E를 첫 문장에 이었으면 돼요. A 경험을 통해서 이 장점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당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렇게 했고 둘째 이렇게 했고 셋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게 쓰면 자소서고 이거 그대로 얘기하면 면접입니다. 근데 이거는 현장 실습할 때도 내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노력 행동을 왜 자꾸 주목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과거 경험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행동했다면 우리 회사도라도 노력하고 있는다. 그래서 현장 실습에서 엄밀히 와서 주어진 대로 그대로 하는 친구가 있지만 현장 실습에서 난 주어진 걸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개선했다든지 이렇게 하나. 좀 쉽게 설명하면 롯데리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현장 실습을 하는데 그냥 롯데리아로 설명해 줄게요. 롯데리아 알바를 하는데 제 친한 친구인데 얘는 롯데리아 알바를 주어진 거 자기 본연의 업무만 다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업무를 다 하고 집에도 안 가고 다른 걸 막 찾아서 하는 친구 있죠. 근데 그 친구를 우리 학교 학생이 갔다는 것 같아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다른 거 찾아서 합니다. 근데 그 친구 우리 회사 갔다 놓으면 똑같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의 과거 경험에서 노력하고 행동한 게 우리 회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노력 행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근데 지금부터 이거는 업무가 있으면 이 노력 행동을 지금 정리해 놓은 게 더 낫겠죠. 왜냐하면 나중 되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노력 행동을 자꾸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2개 이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랄까 소통 협업에서 실제 뭐랄까 양로원에 봉사활동을 갔는데 청소만 계속 하다가 오는 친구가 있고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밖에 있으니까 거기 다가가서 대화도 건네고 친해지는 친구. 이 친구는 나중에 우리 회사 갔다 나오더라도 우리 공공기관 갔다 나와도 민원인한테 쉽게 친해진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모든 게 여러분의 노력 행동이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실습에서도 내가 주요 경험들은 이렇게 노력 행동을 정리 중심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계량화 수치화. 그러니까 목표를 몇 건 개선했습니다. 기존보다 몇 시간 이틀 단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에 대비 120% 달성입니다. 이렇게 자꾸 수치화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남겨두시면 현장 실습에서도 유용하고 나중에 취업에도 쓸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열정은 엄밀해서 온라인에서 자꾸 벗어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속에서 모든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몸으로 부딪히고 확인하시고 이런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은 온라인만 검색하고 끝.
이제 챗GPT 돌리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이 이제 몸으로 부딪히는 걸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루하루 계속 매일매일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미뤄서 하시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매일매일 정리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미뤄서 주말에 하거나 이렇게 하면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리하는 걸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이나 패드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추천하는 거는 그렇다고 스크랩이는 것보다는 노트에다 자꾸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노트에다가 기록으로 남겨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뭐랄까 노트북이나 패드로 하게 되면 시간도 낭비되는 경우도 있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적어 보시는 것도 놀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노트가 한 권, 두 권 됐다면 나중에 자소서나 면접에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본인만의 매뉴얼을 자꾸 만들어 보는 거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데이터를 어떻게 했는데 엑셀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함수를 써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걸 자꾸 남겨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게 모이면 결국은 이게 업무 프로세스 매뉴얼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것더라도 조금 정리해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 달, 두 달 돼버리면 내가 처음에 했던 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본인의 매뉴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챗GPT를 활용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챗GPT는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다. 근데 이제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고 거기 챗GPT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만의 생각, 여러분의 창의성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챗GPT는 해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100% 사실을 알려주는 건 또 아닙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2021년 까지의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는 또 없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고 쓰는 건데 근데 이제 뭐랄까 맨땅에 헤딩하고 검색하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동시에 검색과 동시에 활용을 하시고요.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저런 것들이 아까 업무가 나와주면 이거는 나중에 뭐랄까 공공기관에 갈 때는 경험기술서, 경력기술서에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기술서는 뭐랄까 지원직무와 연관돼서 돈을 받지 않고 했던 것들을 적는 거고요. 경력기술서는 현장 실습을 돈을 받았다면 여기다 적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적는 게 가장 좋으냐면 자소서처럼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는 게 좋습니다. 어떤 업무를 했는지 다 적고요. 거기에 대한 내 성과도 적고 이런 겁니다. 그게 원래 경험 경력 기술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했듯이 우리가 한 장짜리 이렇게 수행 실적을 적어놨잖아요. 그걸 이렇게 모으시면 돼요. 요약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엄밀히 와서 내가 어떤 일 했는지를 다 적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들었던 성과가 있으면 그걸 별도로 같이 표기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까 하나씩 각각이 모이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되겠죠.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면 이제 나중에 공공기관에 지원할 때나 사기업 지원할 때 공공기관은 경력기술서가 많거든요. 거기에 쓰면 됩니다. 사기업은 없더라도 추가적으로 내가 내는 건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과가 있으면 표현하고 자꾸 수치화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이런 걸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취업이나 이런 걸 좀 준비할까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갈림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선택을 한번 잘못하면 이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데 이제는 되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출발선이 약간 늦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선택은 여러분이 학교를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때는 절대적인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두 번째 선택이 사회에 진출할 때 취업이라면 공공기관에 갈 수 있고 대기업 갈 수 있고 중견 중소기업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중견 중소에 갔다가 다시 대기업으로 옮겨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제는. 근데 이제 출발선이 약간 늦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서둘러 보시고 조금은 알차게 준비해 보는 게 좋겠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다 이 모습입니다. 이 친구 모습입니다. 다 걱정만 합니다. 힘들다고 하니까 다 걱정만 하고 실제 도전 안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줘. 그래서 많이 바뀌고 많이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1등, 2등 특별한 친구를 뽑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다른 친구.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남들보다 다른 경험. 남들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 과 친구보다 약간 다른 경험. 다른 경험이 아니고 똑같은 경험이라면 다른 생각, 다른 노력, 다른 행동, 다른 방식으로 했다. 그러면 현장 실습에서도 똑같이 다른 시키는 대로가 아니고 다른 형식, 다른 방식, 자기만의 방식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1부터 60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숫자를 선택하더라도 제가 다 맞출 수 있거든요. 마술이 아니고요. 과학이거든요.
어떻게 맞추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7을 선택했다. 7은 첫 번째 박스에 7이 있죠. 두 번째 박스에도 7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박스에도 7이 있습니다. 밑에는 7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러시아 수학자가 만든 매트릭스인데 소속된 박스의 첫 번째 숫자만 나오면 돼요. 7이 여기 있는 박스에 1, 2, 4를 더하면 7입니다. 그죠? 이거는 수학적으로 이제 뭐 소속된 박스의 첫 번째 숫자를 선택하면 다 어떤 숫자든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숫자를 선택하더라도 이게 과학인데 이것도 경우의 수가 6팩토리아 경우의 수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걸 왜 보여주냐면 예전에는 철저하게 기업이 스펙 중심의 정량적인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고 서울대 친구가 냈다. 서울대 친구 합격 나 떨어졌다. 이해는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스펙 중심의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고 스토리 중심의 정성적인 평가입니다. 그거는 뭐냐? 나는 토익이 700점이고 자격증도 3개나 돼. 근데 얘는 우리 학교보다 좀 낮은 학교고 토익은 600점밖에 안 되고 자격증 하나밖에 없어. 둘이 동시에 내면 당연히 내가 합격할 줄 아는데 나보다 스펙이 낮은 친구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는 스펙 중심의 평가가 아니고 스토리 중심의 평가를 합니다. 이게 역량평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자꾸 비과학적으로 생각해요. 아니 이것도 과학적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롯데리아 알바를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자기 할 일 다 하고 다른 거 찾아서 하면 우리 회사가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친구는 현장 실습을 가서 기존에 주는 방식을 그대로 하는 친구, 그거만 열심히 하다가 시키는 것만 잘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자기 나름대로 기존 방식을 약간 바꿔가지고 막 개선하고 일도 막 찾아서 하는 친구, 그 친구 우리 회사 갔다 오면 똑같이 그러겠죠. 맞죠? 이제는 중요한 거는 스펙이 아니고 여러분의 스토리,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럼 현장 실습에서의 경험뿐만 아니고 아르바이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평가한다는 거. 그게 많이 바뀐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은 스펙을 알고 있습니다. 왜? 취업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스펙이 다 있죠. 근데 걔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인사팀에 있으면서 스펙을 통계해본 역사가 없거든요. 근데 걔들은 어떻게 알아요? 연말 시점에 얘 합격 스펙 올리시면 커피 쿠폰 써드립니다. 몇 명 조사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스펙을 올린다면 내가 있는 스펙 그대로 올릴까요? 더 플러스해서 올립니다.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이젠 스펙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럼 여러분의 자소서에 쓴 경험, 그 다음에 면접에 얘기했던 답변의 경험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취업은.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1등, 2등 특별한 친구를 뽑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다른 친구를 뽑는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자. 그 다음에 취업 환경에서도 이제 수시 채용, 상시 채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대차를 위해서 해가지고 상시 채용인데, 공채가 없고 현대차는 상시, 수시 채용을 하죠. 그래서 현대차는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그룹 공채라고 현대차 그룹 전체가 모집했는데 이제는 현대차 생산본부, 경영지원본부에서 서류를 채용 공고를 내고 거기서 접수하는 겁니다. 서류 공고를 내고 거기서 서류를 접수한 다음에 평가한 다음에 면접을 보는 형태.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시로 계속 채용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 이제는 물론 모든 그룹사가 다 이런 건 아닙니다. SK하이닉스나 LG전자는 현대차를 따라서 상시 수시 채용을 하지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공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상시 채용으로 이제 인원수가 좀 작으면 상시 채용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채용 정보에 대해서 항상 좀 관심을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가면 채널이 있거든요. 현대차 채용 이런 채널을 찾으시 그걸 등록해 주시면 자동으로 자꾸 찾아서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언택트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AI 면접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AI 면접은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근데 AI 면접이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게 참고용으로 하다 보니까 합격 불합격자의 빅데이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의사결정권자 아재들은 아직까지 이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직접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면접은 엄밀히 와서 그거는 돼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는 되지만 여러분의 답변이 평가가 안 됩니다. 물론 일부 기관에서 저한테 녹화본을 줘서 답변을 평가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예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AI 면접이 한다고 그러면 AI 면접을 이제 여기는 마이다 사이트가 가장 큰데 제가 조언도 좀 해줬는데 여기 가셔가지고 미리 연습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디지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은행들이 재작년부터는 IT 관련 자격증을 굉장히 우대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 한정 같은 경우도 IT 관련 자격증이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한전은 이제 정량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영어랑 가산점, 자격증으로 가산점으로 서류 전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디지털 역량을 굉장히 강화하기 때문에 한전이나 은행권 들어가는 친구는 이 뭐랄까 IT 관련 자격증을 조금은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채용이 약간 꺾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늘었다가 그런데 아직까지는 많이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가고 싶은 친구들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제 좀 공공기관에 얘기했던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블라인드 채용. 학교 학점 뭐 스펙적인 것들이 없는 지원서를 와 자소서를 놓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외에 중견기업도 굉장히 많다는 거. 이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운영하는 중견기업 정보마당이라는 데를 가시면 여기는 이제 중견기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인데 사이트 맵을 여시면 다양한 중견기업의 공채뿐만 아니고 상시 수시 채용도 여기서 다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아는데도 중견기업이 많고요. 홈플러스도 중견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많은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 다 중견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상하반기 공채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러고 가만히 있어도 친구들이 다 알려줍니다. 근데 중견은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지원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중견기업은 어차피 현대차 협력업체면 기술직 이공계만 많이 뽑느냐? 아니죠. 삼성이라 했는데 현대차도 이공계 중심에서 인문계도 일부 뽑듯이 똑같은 구조로 인문계도 약간씩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서 다양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중요할 거는 이건 굉장히 논란이 많은 드라마 현장입니다. 일명 김치 싸대기라고 해서 막장이 아니고 개막장이라고 욕했던 드라마 한 장면인데 근데 드라마 계속 개막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청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움짤의 주인공은 김치가 아니고 저 프린터라는 겁니다. 프린터가 자기 방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김치가 날아가면 프린터는 재빨리 A4지를 뱉으면서 자기 몸에 김치가 막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방송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이 얘기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김치만 보고 있었다는 거. 근데 여러분의 취업 준비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소서도 합격자 자소서 긁어먹어요. 웃기게 면접도 인터넷에서 면접 합격 답변 찾습니다. 합격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 답변 때문에 합격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내가 찾았다면 다른 친구도 다 찾고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당황스러운 게 면접 가면 예전에는 하나의 질문하면 3, 4명이 비슷한 답변인데 요즘에 8, 9명이 앵무새처럼 다 똑같은 답변합니다. 죄송하지만 면접관이 질문하면서 어떻게 답변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 보면서 오늘도 자기 목소리 가진 친구 없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거는 저 뒤에 프린트 볼 수 있는 친구 원합니다. 대단한 내공이 아니고요. 제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이야기를 쓰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분 경험, 여러분 논리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다 남의 논리하고 있다는 거. 정답 교과서에 있는 답변 찾고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준비는 이 꼬맹이 강아지처럼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꼬맹이 강아지가 아니고 큰 강아지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죠? 기다려서 기다렸고 먹으라고 해서 조금 더 빨리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모습은 저 큰 강아지의 모습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만 상황이 돼야지만 뭔가를 채용 공고를 보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고요. 특히 안 되는 거 면접은 계속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럼 면접 왜 준비 안 하냐고 그러면 아예 서류가 합격해야죠, 필기가 합격해야죠, 면접 준비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류 필기 합격하면 일주일 뒤, 이틀 뒤에 면접 봅니다. 미리 안 하시면 준비가 안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준비를 지금부터 모의 면접 이런 거 스터디 이런 거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니까 여러분 다 이 모습입니다. 사람처럼 생겼지만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 근데 기업이 원하는 건 이 친구입니다. 뭔가 간절하게 바라고 있잖아요. 그죠? 좀 심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바라고 있다 한두 군데 떨어지면 이렇게 바뀌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기업이 원하는 건 이런 친구입니다. 뭔가 간절하게 바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왔다. 보여줘야지만 밀어주겠죠. 그래서 그걸 조금 생각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 정하자. 이거 2개 놓고도 못 정하십니다. 잘 정하세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 이걸 못 정해서 이상한 듣보잡 메뉴를 만들죠. 짬짜면. 굉장히 좋은 접근인데 이게 남자친구들은 이게 양이 부족해요. 그러기 가운데가 비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친구도 있대요.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버전도 있고요. 이거 보고 따라했다가 망한 모델도 있습니다. 편의점에 한 3주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성공한 모델도 있습니다. 된치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건 제 인별 사진인데 모닝아이드까지 방송됐던 거거든요. 실제 그때 같이 방송한 남자 MC가 모닝아이드 리포터라고 제 거 보고 방송했던 거. 소변기 속에 돈이 1,000원짜리가 아니고 만원짜리, 5만원짜리면 어떨까요? 바로 손집어 넣을 겁니다. 1,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살짝 고민하게 될 겁니다. 왜? 기업은 철저하게 우리 회사 그 일, 직무를 잘할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직무에 대한 목표도 없고 그 직무가 정확하게 뭐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우리 어렸을 때 꿈을 정하듯이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좀 이상하죠. 메이플 스토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아이처럼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이 아이는 명확하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건 뭐냐? 일지망 직무 목표를 좀 설정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일지망만 도전하자는 건 아닙니다. 일지망은 나랑 치열이 맞는지 증명하는 거고 2, 3지망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지망 직무가 없습니다. 목표가. 대부분 어떻게 하냐? 저희 과는요. 저희 선배는 다 이런 데 갔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 가야 됩니다. 근데 선배 따라가야 돼요? 4년 동안 했는데 안 맞으면 다른 데 가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어디가 많이 뽑습니까? 어디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까? 이런 눈치 게임 봅니다. 이게 어린이날 에버랜드 모습인데 왼쪽에는 이런 날에 에버랜드 가면 안 돼.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도 사람이 없을 거야.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명 뽑는다 그러면 거기 지원을 안 합니다. 설마 내가 되겠어 이러고 있습니다. 여성 안 뽑잖아요. 그런 직무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단 한 명 뽑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기업, 내가 가고 싶은 데라면 과감하게 도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경쟁률 나옵니다. 물론 잡코리아나 사람인 가면 몇 명 모집에 몇 명 지원 경쟁률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제 같은 아재들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요까지는 괜찮은데 이 다음은 상위 2학기 때 나타납니다. 나랑 내 친한 친구가 동시에 지원을 했는데 내보다 자격증 스펙이 좀 낮은 친구를 합격하고 나는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갑자기 조급해집니다. 저는 어떤 일이든지 합격하면 무조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무 관련돼 저 영업 판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심장이 약하시면 안 보셔도 돼요. 저렇게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자기 혼자 내려옵니다. 근데 이 차가 잘못했는데 이 차들이 비켜주죠. 그 다음에 이 차는 열심히 달립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화살표랑 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누워서 하늘을 보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서류는 잘 통과합니다.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면접은 잘 통과하는데 근무 자체가 안 됩니다. 왜? 여러분 합격하는 순간 원래 성격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뉴턴할 수도 있습니다. 뉴턴을 너무 완벽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정신없이 바쁘다는 거. 지원하고 면접하고 지원하고 면접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양한 직무가 어떤 일인지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직무니까 다양한 직무를 좀 찾아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대기업의 채용 홈페이지 가시면 다 직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습니다. 두산그룹뿐만 아니고 현대차, 삼성, LG, CJ 이런 데 가면 다 있습니다. 공부하라고 얘기할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NCS 홈페이지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NCS 홈페이지는 당황스러울 거예요. 하나의 직무를 너무 세분화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직무가 헷갈릴 때 가는 게 아니고 하나의 직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볼 때는 가도 됩니다. 근데 그거 위에 NCS 이거 유튜브도 있겠죠. NCS 사용 설명서는 제 개인 방송이 아니고 한국 직업 방송의 프로그램 이름. 제 개인 방송도 있고요. 여기 가셔가지고 유튜브 가셔가지고요. 가고 싶은 직무를 검색해 보세요. 그럼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방송 클립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한전 이런 데는 선배 사원들이 직무 소개하고 나는 필기시험, 자소서, 면접 이렇게 준비했으면 다 했고요. CJ 같은 경우는 하루 해당 계열사의 담당자가 하루 일과 다 해놨습니다. 삼성전자도 있는데 삼성전자는 약간 브이로그 회사 자랑입니다. 25분 정도가 회사 자랑이고 5분 정도가 직무입니다. 근데 이런 걸 좀 검색하셔가지고 직무를 보시면 여러 개를 보시면 누가 사기꾼이다 이것도 보입니다. 회사별로 약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직무 목표를 설정하시고요. 이걸 보시고 자소서를 준비하고 이걸 보고 면접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보니까 자꾸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직무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꾸 찾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하기 싫었던 경험을 마구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혼자 하는 걸 정적인 걸 좋아했다면 과감하게 판쪽 팔매 알바 해보세요. 내가 하기 싫었던 반대 경험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성격도 바뀌고 여러분 스토리도 바뀌고 여러분의 서류, 자소서, 면접도 바뀝니다. 혼자 하기 애매하다면 친구 데리고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몸으로 부딪히는 거에 정보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챗GPT를 통해서 찾는 방식도 있겠지만 꾸준히 찾으려면 이 구글 알림이 있습니다. 구글 알림이는 구글의 서비스, 드라이브 독스처럼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여기다 키워드를 넣으면 구글이 나한테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 있는 회사들이 있으면 회사를 키워드를 다 넣으면 찾아서 보내주겠죠. 이 키워드는 수백 개, 수천 개 등록 가능합니다. 검색어 기반이기 때문에 세븐틴, 몬스타엑스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다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구글의 특성이 있죠. 신상 틀기, 첫사랑 찾기 좋습니다. 신문 뉴스뿐만 아니고 유료 자료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 키워드를 잡고 내가 관심 있는 회사라든지 이런 걸 넣고 계속 찾아보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은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는 경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실습 가니까 그 경험도 굉장히 좋겠죠. 그거 외에 아르바이트, 대외 활동 이런 거 다 좋아하기 때문에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는 경험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학교 내의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공계라든지 이런 경우는 실험실, 연구실 경험도 나름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실험실 연구실은 학부 연구생이 하는 게 뻔하겠지만 그게 있으면 이 친구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뭔가 적용해 보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 이 실험실 연구실에 가셔가지고 교수님하고 친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대학원 가는 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내가 공부하는 분야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학원 가는 건 좋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대학원 가면 이게 취업의 문이 스스로 좁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는 스토리, 경험 싸움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위에 산입니다. 아래는 뭘까요? 강, 호수일까요? 자세히 보면 강, 호수가 아니라 사막의 연이 볼 수 있는 모래벽에 햇빛이 비친 겁니다. 우리는 산 아래는 강이나 호수가 있다. 고정관념가 있습니다. 취업도 스펙이다. 고정관념. 면접도 말하기다. 고정관념. 스피치 아닙니다. 우리 학교 출신이 없다.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시라고요. 얘처럼. 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났잖아요. 원숭이는 꼭 나무만 타라는 법은 없다. 그래서 새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카더라 통신, 정답, 교과서의 답변, 취업 카페 이런 거 잘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게 추측성의 기사 그런 것들이 너무 카더라 통신이 너무 많다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객이 뭘 원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현장 실습도 마찬가지고 취업도 마찬가지고 고객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을 잘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통영역, 우리 조직에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원합니다. 근데 고객을 눈높이를 잘못 맞춰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걸 원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걸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고객의 눈높이, 현장 실습도 고객을 잘 맞춰야 되고 취업도 마찬가지겠죠. 고객의 눈높이를 둘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를 찍었는데 카메라가 못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전단지가 핵심을 놓쳤죠. 가장 중요한 게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시켜 먹고 싶은데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핵심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기마개인데 볼마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현장 실습도 마찬가지도 취업도 마찬가지로 일을 잘하는 친구, 현장 실습은 좀 일의 관점이 약간 낮긴 낮겠죠. 우리 조직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친구 두 가지를 항상 본다는 거. 그러면 그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은 다양한 경험, 다양한 스토리로 어필할 수 있겠죠. 그럼 반드시 직무와 연관되는 경험만을 자소서나 면접에 쓸 수 있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좀 다양한 경험들 다 쓸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트의 고추장 코너는 대부분 비슷한 용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골라도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을 고추장에 비해서 죄송한데 아무거나 골라도 비슷합니다. 엄밀히 봐서 예전에 고른 방식은 스펙이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학점, 자격증 많은 친구. 이제는 스펙이 아니고 여러분의 쓴 자소서의 경험 하나, 면접에 했던 답변 하나가 오히려 당락을 뒤집습니다. 오히려 디테일한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험을 많이 해봐야지만 쓸 게 있겠죠. 그리고 경험 많이 하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경험 정리를 많이 해놓으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생각해봐야겠다. 그 다음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필기시험은 있죠. 정답을 전형하는 필기시험은 있겠지만 자소서나 면접은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논리,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듣고 싶은 겁니다. 맞잖아요. 면접을 정답을 볼 것 같으면 교과서의 답변이나 정답을 볼 것 같으면 그냥 면접 안 보고 필기시험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논리,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은 생각을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경험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할 때도 경험 정리를 많이 정리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현장 실습 이외의 경험을 다양하게 정리하시는 노력은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 회사보다는 지원 직무를 잘할 수 있다를 증명하는 게 아직까지다. 그래서 그거고 이건 바닥에 그는 그림입니다. 색칠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부 조직기관 중에 하나를 적으십시오라고 하니까 얘는 보기를 좋은데 깡들이 무시하고 유튜브라고 적습니다. 굉장히 소신 있는 친구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원래 정답은 뭘까요?
계약식, 개막식, 개업식, 개소식입니다. 세 글자니까 세 글자. 근데 저희 때는 이 단어 생각할 때도 안 적었을 것 같아요. 왜? 저희 때 적었으면 교무실 걸려서 하루 종일 맞았거든요. 그 다음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기러기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반복 단어 안됨이라고 해야죠. 이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대사죠. 뭐 이런 걸 다. 다음과 같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쓰죠. 쌀보리, 콩팥, 이마트.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당근을 영어로 쓰시오. 슈어는 문제가 있습니다.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봅시다. 삼성카드. 할머니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요. 근데 여러분도 요즘 꼬맹이들 보고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창의적입니까? 그럼 자꾸 아니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 창의성을 너무 확대했을 겁니다. 어디 공모전, 어디 대회 나가서 대상 받아야 돼요? 아니 기존보다 약간 바꾸면 창의성 아닌가요? 근데 기업은 이런 걸 자꾸 합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에서도 기존 방식과 다르게 약간 개선한 거라든지 본인의 아이디어로 약간 한 거라든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거라든지. 근데 현장 실습뿐만 아니고 다양한 경험에서도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과 친구들과 다른 생각, 다른 방식, 다른 노력, 다른 행동했다. 이런 게 더 의미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조금은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워크랑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팀워크랑 협력하는 거 맞아요? 얘들이 이런 걸 아니겠죠. 이거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사진인데 이게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두 개 사진 되면 떨어져 죽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협력이나 팀워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연령대가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든 봉사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연령대의 협력 소통하는 걸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그걸 자소서에 쓰고 면접에 어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좀 준비가 다 되면 도전한다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은 예전에 10개 중에서 두세 개 내고 나머지 포기가 옛날 방식인데 이제는 10개 다 내는 겁니다. 작은 데도 내고요. 면접 연습하시고 합격했다고 그러면 안 가실 거면 미리 전화하면 되잖아요. 아, 집이 제주도로 이사 가게 돼서 제가 못 갑니다.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 지원 자체를 너무 안 합니다. 그래서 서울 친구들은 야, 몇 군데 지원해서 소장님 저 준비가 안 됐어요. 몇 군데인데 예, 30군데요. 그 외의 친구들은 몇 군데 지원했어요. 아, 제가 기사 자격증이 없어서요. 토익이 없었어요. 몇 군데인데 지원 아직 못했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자꾸 지원하셔야 됩니다. 떨어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10군데를 내는데 내가 다 자세하게 꼼꼼하게 자소서를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두세 개는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든가 GPT 돌리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공채를 대변한 상시 수시 채용이 있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은 없지만 사기업에서는 상시 수시 채용이 있습니다. 팀장들이 면접을 보고 인사팀에 뽑아주세요. 이 방식도 있습니다. 그건 그 비리가 아니고요. 원래 채용 수순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걸 하려면 뭐냐, 자존심을 좀 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는 자존심을 안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들처럼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얘처럼. 얘는 롯데 팬인데 하나한테 끌려가서 하나 응원하고 있죠. 이건 뭐냐 하면 해당 팀장이 면접을 보고 인사팀에 뽑아주세요. 이런 형태인데 해당 팀장이 그러면 잡코리아나 사람인의 채용 공고를 못 냅니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다니는 사람한테 괜찮은 후배 없어? 괜찮은 친구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아무나 소개 안 시켜줘요. 지가 서류 전형해가지고 소개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취업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취업한 선배, 술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취업까지 얻어먹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잘해, 인맥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정식 채용 루트다. 근데 단 정말 친한 선배는 나한테 소개 안 시켜준다. 왜? 그동안 여러분한테 뻥 쳐놨거든요. 조금 덜 친한 선배, 인사도 하고 우리과 선배 이런 정도가 소개시켜준다. 그건 좀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뭐 긴 시간 동안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거는 제 참고용으로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운영하는 페이지 계정이니까 나중에 페이브하다 보시면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제 유튜브 계정입니다. 원래 2009년부터 있던 채널인데 제가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뭐 이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가겠지만 왜냐하면 제 화면에 제 얼굴로 나오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가지고 안 했는데 최근에 다시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끝에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여러분한테 도움되면 된다고. 제가 이걸 뭐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뭐 궁금한 거 있거나 이런 데는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민간 자격증 무료 온라인 교육을 하나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자격증을 여러분이 공짜로 딸 수 있는 거를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 주소가 이거니까 나중에 관심 있는 친구는 여기 가셔가지고 인사팀 NCS 오발점 KR입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요런 모습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보단 좀 나았죠. 그죠? 제 개인적인 연락처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인사팀 치면 제 개인 계정입니다. 근데 네이버 치면 제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심야 시간에 검색하다가 인물 등록 사진 보고 놀랄 수 있기 때문에 낮 시간에 검색하십시오. 남자분은 관계없고요. 요 위에 제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 이 번호로 카톡 보내셔도 돼요. 단 새벽 2, 3시에 카톡 보내면 제가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서로 좀 피하시자고요. 아시겠죠? 좋아요. 현장 실습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뭔가가 많이 남는 현장 실습을 하시고요.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적극적인 현장 실습한 게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조금은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